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산따라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민경욱 의원의 페북 읽기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께서는 1시간 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부천 신중동 4.7초 사전투표 의혹과 관련해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투표 위조와 정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부천 신중동 4.7초 사전투표 의혹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잘 나와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연대 부천시 유령투표 고발, 투표 위조 정감, 공전자 기록 위작,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 중앙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 18,210표 1명당 4.7초 시연해야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연대 대표 민경욱 석동현 연대와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한 변호사연대 대표 박주현은 2020년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 나성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성명불상자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투표 위조, 선거법 위반, 투표 정감, 공전자 기록 위작 및 동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제21대 총선 부천시 을 선거구에서는 2020년 4월 10일 11일 양일간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치러진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 18,210표 한 표당 4.7초, 관외 사전투표 6,134표, 토탈 24,334표, 한 표당 3.5초를 기록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수로서 결코 기록할 수 없는 사전투표 인원이다. 관내 사전투표만 고려할 때 18,210명을 24시간, 이틀이니까 하루에 12시간씩 해서 이틀이니까 24시간 되는 겁니다. 나누기 하면은 758.75명, 시간당 이 정도 투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번호로 나누면은 12.6458명, 1분 동안에 약 12명 정도, 12명 내지 13명 정도 투표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한 명당 소요 시간이 이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5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한 명씩 투표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가 100%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인은 추가 시 24,334명인데 역시 24시간으로 나누면은 1시간에 1,014명 정도, 그 다음에 번호로 다시 나누면은 1분에 약 17명 정도, 이것은 한 사람당 약 3.54초, 3.55초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3.6초 만에 한 명씩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불가능하죠. 더 불가능하죠. 관내 사전투표인은 추가하면은 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재 신중동으로 통합된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등 5개 사전투표소를 모두 합쳐도 8,435표와 비교해서도 10,000표가량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당시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투표소에서 개인 간 1m의 거리 두기를 지켰음을 고려하면 18,210명 또는 24,334명이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소로부터 서울시 용산구까지 18km 이상, 관내 사전투표 인원까지 고려하면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강남구청까지 24km 이상 한 줄로 줄을 서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서 명백히 거짓이다.
발열 체크, 비닐 장갑 지급, 손 소독 등을 고려하면 개별 소요 시간 더욱 늘어난다. 이미 관내 사전 투표함은 선관위의 해명에 의해 하나인 것이 드러났으며 각종 사진을 통해 한 줄 서기 한 것이 드러났다. 병목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한 표당 4.7초, 3.5초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수치인 것이다. 이는 역대 사전투표 1위를 기록했던 논산 연무읍 사전투표소와 비교하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제20대 총선에서 기관병 훈련병들이 12일이 넘게 병렬로 빽빽하게 줄을 서서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2,383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부천시을 사전투표소에서 찍은 사진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유롭다. 요컨대 선관위는 유령투표로서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렸다. 부정선거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에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연대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변호사연대는 사전투표 인원을 조작하고 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조혜주, 나성아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 중앙선관위는 엉터리 거짓 시연을 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 한 표당 4.7초를 시연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4일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연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변호사연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댓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선관위 담당 실무자는 어쩜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첫걸음부터 모든 이의 마음을 모아 시작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최종 목표는 부정선거를 총괄 기획한 배우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이 정권을 박멸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의원님 좀 전에 시청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로운 외로운 싸움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서글퍼지네요. 나라와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의원님 힘내시고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야 하는데. 특히 사전선거인 명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는 사망자나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는 자의 표를 도둑질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투표장에서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당일 이미 투표했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했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중국 조선족들의 투표 행위는 뭔가 이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면 우리가 이깁니다. 또 기네스북에 연락하여 시연 의뢰 후 세계적 기록으로 영원히 남겨야 합니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경욱 의원님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많은 분들이 댓글을 후원하고 성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의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말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나라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댓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정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는 이미지 파일에서도 나타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가 있다? 이것은 바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은 사상 최대의 범죄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1대 총선은 사상 최대의 범죄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사용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스피드 신문도 한국의 부정선거가 역사상 최대의 범죄였다며 관련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이렇게 보도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Korean Community Leaders, 한국의 그 지도자들이, 한국 사회 지도자들이
claim the biggest crime in history. 역사상 가장 큰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제목이네요. 그 다음에 엉터리 봉인에 관한 이 상자에 찍힌 봉인들이 단연 1등입니다. 봉인들이 큰 소리로 왁자지껄하게 이 상자는 누가 수백 번 열어본 상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발견된 상자입니다. 21대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붙였다 뗐다 표시가 다 납니다. 예, 이 도장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구로입니다. 구로에서 구로로 가는 투표용지가 왜 안양을 다녀와냐 했나요? 우체국 선관위는 공생관계입니까? 남양주는 달랐습니다. 통합당 후보의 표 5장을 도둑 맞은 장면을 함께 보시죠. 남용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통합당 표만 3초 사이에 5장을 무효표로 돌리는 영상입니다. 통합당 표인데, 그죠? 예, 무효표가 있는 곳으로 갔군요. 이 통합당 표인데 또 무효표가 있는 곳으로. 이 부정선거, 100% 부정선거임이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것이 드러났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느냐고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고 부정선거 범죄는 첨단 디지털 범죄입니다. 우리가 택해야 하는 진은 배수진이라고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파보침주가 답입니다. 예, 파보침주는 조금 이따가 댓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 파보침주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가마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 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또 어떤 의미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극적인 성어는 손자병법의 구지편에 나오는 말이다. 장수가 병사들과 더불어 적국의 땅에 깊숙이 들어가 전쟁의 기회가 무르익으면 강을 건넌 뒤에 배를 불태워버리고 식사를 마친 다음 가마솥을 깨뜨려서 전진만이 있을 뿐 돌아오지 않을 결의를 표시함을 의미한다. 사지에 빠진 후에라야 산다고 한 말로서 목적은 병사를 격려하여 적과 사투를 벌인다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USA Today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언론들이 21대 총선의 문제점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 침묵하니까 해외 언론이 지금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까? 학자들이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수많은 비정상적인 통계를 발견했다. 선관위 QR코드를 쓰도록 법을 고치라는데 국회가 안 고쳤다. 이 말은 선관위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과 국민 이외에 군림하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답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4.15 불법 부정선거 집회 및 시위 공지. 예, 부정선거 시위해야 된다. 이거밖에 답이 없다. 이런 의미네요. 이분은 중공 개입 대국민 사기 선거사범 문재인과 그 일당 중공 노예 부역자들 전원 색출 체포하여
국가전복죄, 내란죄, 여적죄 등으로 무기징역 및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서초역 5번 출구 대검찰청 선관위 앞 강남역 나가서 다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어요. 나가서 행동합시다. 행동해야 됩니다. 당장 오늘 2시부터 무한대 시간까지 대검찰청 앞 블랙 시위 부정선거 규탄 집회, 강남역 부정선거 규탄 블랙 시위. 이것으로 오늘 민경욱 의원 페북 읽기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누산따라TV였습니다.